안녕하세요. 한일 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써보는 연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은 공부법 이름은 더 이상 실수하지 말기. 말이 무섭죠. 그렇다고 실수 안 하나요? 실수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한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부법 영어 이름으로는 No more mistakes. 더 이상 실수하지 맙시다 라고 하긴 하지만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실수를 잡아보는 연습을 하냐면 그 속담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거리가 돼요. 선생님, 제가 뭐에 대해서 좀 쓰고 싶은데, 또는 제가 우리 아이한테 뭐 글 쓸 주제를 좀 주고 싶은데, 또는 우리 학생들한테 글 쓸 주제를 좀 주고 싶은데 어디서 찾을까요? 속담 참 좋습니다. 속담은 그 속담의 내용을 그냥 주어진 그 속담 말을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속담이 가지고 있는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노동을 좀 요구합니다. 정신적인 노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쓴 내용과 내가 저지른 실수는 더 오래 기억을 하게 되죠. 주어진 한국어나 영어의 속담이나 격언에 담긴 의미를 영어로 써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무슨 뜻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걸 정말 고지고대로 10,000 miles 해가지고 그대로 번역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거에 담긴 뒷뜻이 뭐냐 이거죠. 그걸 영어로 써내는 과정인데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프랙티스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쉽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학생 여러분도 각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소재예요. 한두 문장을 쓰더라도 즉 속담을 영어로 풀이해서 쓰세요. 그럼 벌써 많이 써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no 아니에요. 한두 문장을 쓰더라도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쓰도록 학생 스스로 쓰면 되고 또 그렇게 지도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을 써도 그거 좋아요. 지구상에 속담이 몇 개인데요. 몇만 개인데요. 몇만 개에 대해서 한 문장씩만 써보세요. 그래도 몇만 문장입니다.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서부터라도 차곡차곡 여러분이 속담 하나를 풀이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실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실수도 하나의 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다량의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은 실수를 저지르다 보면은 서로 간에 그 학습자와 또 가르치는 사람, 부모나 선생님이나 본인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뭐냐면은 그전에는 자꾸 주변에서 그래요. 또는 자기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너 왜 자꾸 그거 틀려? 왜 자꾸 틀려?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너 왜 자꾸 그거 틀리냐고 몇 번을 얘기해도 모르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거 좀 틀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야단을 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지 본인은 계속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 다량의 실수하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 봐버리면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틀리는구나. 내가 어저께 했는데 오늘 또 틀렸네. 5분 전에 지적받았는데 지금 또 틀렸네.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학습자와 가르치는 사람이 피차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속으로 내가 이거 틀리는구나. 내가 이게 약하구나. 그러면 그게 바로 학습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혹시 이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 중에 여러 번 학생들한테 또는 자녀분한테 동일한 얘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차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가 이게 틀린다라고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동일한 미스테이크가 좀 오래 갑니다. 이제 한 샘플을 봐볼게요. 어떻게 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이 자료를 또 본인 스스로 활용하면 좋은지, 가르치면 좋은지. 전 자료는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이 다 다운로드 받아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속담 여기 있어요. 이 속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담 정해서 사시면 돼요. 이삭인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내 말이 진실이라고 너무 외치지 말으란 얘기예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또 많이 익혔으면 많이 익힐수록 좀 겸손해져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쓰면 돼요? 뭐 people. 이거 답이 아니에요. 그냥 쌤 보고 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겠대요. people 사람들은 이렇게 learn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뭔가를 배워요. something 이렇게. 제가 지금 예문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배웁니다. 꼭 너무 길고 막 분사가 화려하게 들어가고 형용사절이 화려하게 들어간 거 안 해도 괜찮아요. People learn something. 그 다음에 they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배웠으니까 they become 그들이 nicer 더 친절해져요. 또는 그들이 they become humble 더 겸손해져.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쓰시면 돼요. 레벨에 따라서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쓰는 연습만 하셔도 good. 왜요? 속담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영어로 이건 이걸 읽어드릴게요. 주어진 한국어 속담, 이디엄이나 격언에 담긴 의미를 영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 아까 제가 앞에서 썼던 것처럼 간단하게 한 문장 쓰고 나는 다음 속담 할래. 또 간단하게 한 문장 쓰고 나는 다음 속담 할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한국말 속담도 영어로 한번 옮겨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속담도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Curiosity killed the cat. Curiosity가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알려고 자꾸 대들면 다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어 속담이에요. Curiosity killed the cat. 요거랑 유사한 사건이 뭐냐면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유사한 사건이 마이크로 오븐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마이크로 오븐이 처음 나왔을 적에 너무 신기한 거죠. 불을 안 데펴도 안에 음식이 익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신기해서 미국은 집에 고양이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애들이 고양이 놀다 보니까 고양이가 물에 젖었네. 그래서 고양이를 말리려고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보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말려질 것 같아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보니까 고양이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하면 마이크로가 도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고양이도 같이 돌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다 이게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고양이가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고양이 익죠, 그죠? 그래서 조금 5분 10분 지나가는 고양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터져 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지나친 호기심이 그때 그게 이제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고양이를 오븐에 넣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신문에 나올 때 이 속담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Curiosity killed the cat. 너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죽었어요. 이 얘기를 다 쓰라라는 거 아닙니다. 얘기를 짧게 쓰는 거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알고 싶어 하면은 too much curiosity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습니다. If I wait, 우리가 기다린다면 the right time, 맞는 시간을 기다린다면 we can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safely. 이 정도만 깔끔하게 써줘도 좋은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학생이 직접 한 케이스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가책을 남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 제가 올려놓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샘플 삼아서 만들면 돼요. 주변에 속담 많습니다. 한국말 속담도 많고 영어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담을 그냥 버리지 말고요. 그 속담을 어떻게 풀이해서 낼까를 스스로 영어로 써보세요. 참 좋은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easy come, easy go. 영어 속담은 한번 또 가끔 모르는 것도 있긴 한데 그때는 뭐 또 찾아보면 되죠. easy come, easy go가 뭐죠? 한국말에 쉽게 번 거는 쉽게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그것도 영어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단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 것. 가능한 자기 음성으로 한 문장이라도 쓰시면 돼요. 혹시 레벨이 좀 되는 학생 또는 레벨이 좀 되는 자녀분을 가지고 계시거나 키우시거나 아니면 레벨이 좀 되는 학생을 가르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쓰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처음 선생님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참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여러분 연습해보고 여러분 실제 적용해 보시면 돼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가 이게 뭐죠? 그렇죠? 두 사람이 많이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손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써볼게요. 이렇게만 연습해도 되는 거예요. Two big people, 두 개의 큰 사람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화려하고 속담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되게 멋있는 단어, 되게 좀 복잡한 문법을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주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Two big people fight, 싸웁니다. Two big people 싸움에 싸워요. A small, 작은 person, 작은 사람이
person gets 당합니다. hurt. 그 사람이 다쳤어요. hurt. between이 뭐예요? 뭐뭐 사이에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서 다쳤습니다. Two big people fight. 두 사람이 싸웁니다. A small person gets hurt between them. 두 사람 사이에 있다가 다칩니다. 요 정도만 표시해줘도, 요 정도만 써도 nice practice예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빈 공간에 뭔가를 쓰라고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백지에 쓰라 그러면 자꾸 수준 있는 거 써야 된다 그러고 너무 어려운 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속담 나는 김에 이런 거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담 하나를 그저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작은 문구라도 아주 심플한 문장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써보면서 늘려가시면 돼요. 같은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요.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한국말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상당히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 한국은 예전에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참 속닥속닥거리고 그 사람한테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마치 호랑이 나타난 것처럼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문화랑 같이 갑니다. 한국은 자연을 좀 숭배하고 불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호랑이가 무서운 존재고 서양은 기독교 문화다 보니까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귀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으로 적용하면 안 그래도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Speak of the devil이 뭐냐면은 한국말에 안 그래도 걔 얘기하고 있었는데 걔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이것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선생님 나의 영어 실력은 그저 문장 하나 간단한 것밖에 못 만듭니다. 괜찮아요. 그걸로 쓰시면 돼요. I talk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I talk about 뭐뭇에 대해서 내가 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About my friends 내가 내 친구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suddenly 걔가 남자면 그 여자면 이렇게 she comes 갑자기 걔가 왔어요. 걔가 들어왔어요. 이 정도만. 저는 suddenly가 생각이 안 나서 저는 도저히 이 연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안 쓰면 되죠. 안 쓰고 그냥 I talk about my friend, he or she comes 라고 하면 되죠. 뭐. 레벨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른 내용을 좀 추가시켜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I talk about my friends, in the class. Suddenly my friend appears 뭐 이런 말 그죠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레벨에 따라 조정하는 거지 꼭 여러분의 레벨이 낮다고 해서 이 연습 방법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백지에 뭔가를 여러분이 오늘 한 공부에 표시를 하기 위한 그 수업 자료로서 속담을 얘기했고요. 연습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양식을 만드셔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normal mistake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수하지 맙시다라는 practice예요. 근데 왜 제목은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제목은 normal mistake일까요? 다량의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실수를 줄여가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normal mistake이에요. 실수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수합니다. 앞에는 우리가 그 속담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건 이제 타픽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담은 자료 구하기가 쉬워요. 주변에 워낙 많거든요. 이 타픽은 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료 참고로 그 타픽을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는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연습이요. 앞쪽에 그 연습했던 속담도 물론 스스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주제는 상당 부분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연습이 차후에 뭐랑 맞물려서 돌아가냐면 이 연습이 차후에 에세이 연습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쓰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에세이 갈 때 좀 덜 부담이 돼요. 글의 레벨과 수준을 본인이 정하는 가장 주관적인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레벨이 1이면 내 레벨에 맞게 쓰시면 돼요. 내 레벨이 5면 그 레벨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장점이 있어요. 공부의 주체가 본인이 되기 때문에 학습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글의 레벨을 내가 조정하거든요. 단어도 내가 조정하고요. 단점, 사고력과 이전 독서량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독서량은 외국어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백지에 뭔가 써야 되는 연습을 할 적에 이전 독서량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사고력도 당연히 도움을 주는데 독서량이 많으면 사고력도 좋아지겠죠.
한번 샘플을 봐볼게요. 이게 토픽이에요. 이렇게. Do you think 생각하나요? Rules are necessary.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Or do you think they are unnecessary? 그 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이 학생은 이만큼의 빈 공간이 남았네요. 그죠? 내가 칭찬했을까요? 야단을 엄청 쳐서 다시는 공부하지 못할 만큼 길을 꺾어 놨을까요? 칭찬했겠죠. 다만 한 줄을 써도 it's okay, 상관없어요. 모두 토픽이 100개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 무려 100개를 쓰는데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실력이 늘어납니다. If there were a time machine, you could try. 타임머신이 있다 그러면 would you like to go back to the past? Would you like to travel to the future? 과거로 가볼래요? 미래로 가볼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 학생도 여기 이만큼 남겨뒀지만 it's okay. 근데 같은 학생이에요. 글씨체를 봐볼래? 그렇죠? 같은 학생이에요. 같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담보다는 조금 어려운 프랙티스를 합니다. 두 개 병행해서 하셔도 좋은 연습입니다.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에 처음에 양이 안 찬다고 이만큼이 없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특히 토픽을 가지고 연습할 적엔요. 생각이 잘 안 날 적엔 키워드를 나열해 보시면 돼요. 키워드로 문장을 써보게 하고 말하게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루프 리딩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거를 보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이렇게 봐보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봐보는 거를 프루프 리딩이라고 합니다. 이 토픽을 가지고 연습할 적에는 이 세 가지를 신경 쓰면 좀 수월해져요. 요건 조금 잘하는 학생 표시가 나죠. 그죠? 잘하는 학생은 벌써 문장 종류가 많고 좀 깁니다. There has been a huge debate, 아주 huge debate,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The issue of dog meat, 개 보신탕 고기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What's your position on this issue?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이렇게 쭉 썼죠.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dog meat, 키워드가 people, 키워드가 consume, 키워드가 issue, 키워드가 society, 키워드가 debate, 키워드가 discuss, 키워드가 agree,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장을 쓰시면 돼요. 이건 다른 주제에 대해서 같은 학생이 쓴 건데 이거는 레벨이 조금 있는 학생이에요. 눈에 보다시피 하이 레벨의 특징들은 문장의 개수가 어때요? 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각 문장의 길이도 좀 길어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글의 수준과 별개입니다. 글의 레벨이 낮은 레벨 학생이라고 해서 그 글의 길이와 이런 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의 수준은 참 깊고 오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를 굳이 잘한다고 해서 항상 그 영어 잘하는 학생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낼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어하고 글의 수준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혹시 낮은 학생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늘 칭찬하시면 되고 잘했다 그러면 되죠. 한번 이제 빈 공간을 보고 한번 그냥 속으로 연습 잠깐 해볼게요. Have you had any trouble? 혹시 문제를 가진 적 있나요? Because you have used your phone too much. 전화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가진 적 있나요? Tell me any pleasant or unpleasant event. 좋고 나빴던 기억을 얘기하세요. Because of your use of a phone. 여러분의 폰 사용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한 줄이라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쓰고 마침표 이렇게 찍으면 돼요. 남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은 건 나중에 쓰면 되죠. 그죠? 다른 주제 볼게요. Mass communications continuously say,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Technology will bring us a better life. Do you agree or disagree?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줄이라도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 속담으로 글을 써보는 거 또는 주어진 토픽으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백제 써보는 연습입니다. 당연히 실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한 실수를 잡아가면서 하는 연습이고 이 자료는 주변에 많으니까 꼭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어요.